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해설 강의를 또 시작을 할 텐데요.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6회차, 그죠? 이제 풀 차례입니다. 자, 법규가 11월 말에 또는 12월 중순에 시행되는 법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제외하고 좀 개정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이제 회차 다 끝나고 모의고사 다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강 형식으로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조금 우리 시험 범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6회차 오늘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이나 또는 안전원에 위탁을 하죠. 일반적으로 안전원 쪽에서 한다 그랬고, 2번 청장은 방염처리 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디서 하는 업무냐면 여기 협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런 것들 등록신청, 그죠? 변경신고 접수 다 협회고요. 그리고 청장은 또 이제 여기 갔을 때 자격, 학력, 경력 인정, 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업무 이런 것도 다 협회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우리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2번으로. 이게 이제 업무 위탁에 대한 건데 제 생각은 업무 위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 위탁이 제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공사업법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업법 제20조에 가보면 누가 어디에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해설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볼까요, 우리? 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착공신고는 제조소 등은 제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옥내 소화전설비나 또는 이제 캐비넷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옥내에 가보면 호스릴 있고요, 간이에 가보면 캐비넷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포함된다라는 거 한번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착공신고 쪽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타 분야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역번, 옥내 신설 들어가 있죠. 간이 SP 물분무 등 방호구역을 증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비콘 전용회로 증설 들어가 있고요. 속보는 자체가 없다. 경보 없죠. 이 속보는 신설에도 없고 증설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예전에 신설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뭐 내, 외, 등, 재, 송, 살, 방. 맞습니까? 요게 이제 신설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탐, 경, 방, 콤, 무. 이게 신설 설비들이죠. 맞나요? 자, 제가 신설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증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빠지냐면 조스, 조기 진압령 제가 빠진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재송설방 요런 애들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재송설방은 다 들어가고, 무통 요런 애들 빠진다 했죠. 무통 빠지고, 비경 요런 애들 빠진다. 그래서 아까 여기 비경은 증설에 없더라. 맞습니까? 이런 애들도 이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방도 빠지고요. 비방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뭐가 빠지는지 같이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공신고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실 때 같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다음 3번 볼까요, 우리?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 설명이다.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그쵸? 감리업자가 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땐 별지 서식, 감리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자 여기 며칠이네? 7일이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누구에게? 관계인. 그리고 공사를 준 도급인. 그리고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보고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갔을 때 제가 해설에다가 그거 넣어놨어요. 감리 결과 보고서를 낼 때 어떤 서식을 내줘야 되는지. 그래서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 도면, 이건 변경이 있는 경우만 내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 일지, 본서에게 보고하는 경우만 뭐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 신청 준비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해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최근에 요 서류. 그러니까 서류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십시오. 요거. 아셨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해설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런 서류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1번 뭐예요? 이거 무슨 업이야? 설계업. 그쵸? 2번은 무슨 업입니까? 요거 공사업이죠. 자, 3번은요. 요거는 관리업입니다. 이건 시설업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4번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 지도한다. 요거 뭐예요? 감리죠. 감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감리, 공사, 설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시설업에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관리업만. 맞습니까? 네.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것들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5번 가볼까요?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연면적이 200제곱 이상이 아닌 노유자 시설이다. 왜냐면 노유자 시설이면 200제곱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허가 동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에 그죠? 이런데 설치하는 이런 시설들 그죠? 그래서 이게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노유자 시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연면적이 200이 안 되는 애들 중에. 근데 또 얘네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알아두라고 했냐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뭐를 받아야 되는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얘.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더라도 꼭 뭐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면 제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더라도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애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더라도 꼭 받아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나머지는 공동, 단독, 공동. 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단독, 얘네들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아셨죠? 말이 계속 꼬이는데, 오늘. 말이 계속 꼬이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가보면 7호 내용이 있습니다. 7호. 잘 안 보거든요, 7호는.
맨날 그 연면적 기준만 잘 보잖아, 그지? 아니면 위에 이제 차주 200이라던가, 지무바 1501, 요 정도만 보지, 잘 안 보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어서, 앞에서 워낙 기본적인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요 문제 제가 하나, 특이하게 하나 낸 겁니다. 자, 이제 6번. 봐요. 주택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1번.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그죠?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네 번째 가보십시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게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정하냐면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7번 볼까요? 소방시설법상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자, 요게 이제 분말 형태. 맞습니까? 자, 요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어렵지 않죠? 정답 몇 번? 2번.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8번도 마찬가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진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세 가지라 그랬죠.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맞나요? 그래서 옥스물. 뭐라고 여러분들? 옥스물, 옥스물, 옥스물.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9번입니다. 화재 예방법상 화재 안전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개해야 된다. 맞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체에 대하여 그죠?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는 종합조사가 있고 그리고 부분조사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따로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위치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그 밖에 이에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네 번째 볼까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에 얼마? 1천. 맞나요? 이런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더라. 4번이더라. 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번 볼까요,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운동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거. 요게 이상이 돼버리면 문집으로 간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2번, 관광유기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어린이회관. 요게 어린이자가 들어가 있지만 노유자가 아니다. 관광유기시설이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외.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작물재배사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식물원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동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이다 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지만 공공도서관이 들어가 버리면 업무시설이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예전에 제가 멘트를 다 했었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찾아보십시오. 1번 맞나요?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틸을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맞아요. 여기까지. 또는 일환점이 섭씨 20도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했는데 여기가 영하 20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지금. 2번, 일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그죠? 삼석유류, 중유, 클래스오트류 70도에서 200도, 동식물류 250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정리를 좀 하실 때 같이 또 정리를 해 가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예방규정은, 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이제? 지금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왜 틀렸습니까? 5개 저장소는 아니죠. 이 10배짜리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밖에 없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옥외, 옥내, 옥외 탱크에서 100배, 150배, 200배죠. 이게 잘못됐죠. 옥내 탱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200배 맞고요. 200배는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지정 수량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두 가지. 안반 탱크와 이송 취급소. 그러니까 옳은 거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됐고요.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죠.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그죠? 됐죠? 네. 자, 다음.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사고조사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1번, 일단 요거 주워 보십시오. 이게 위험물법에 가보면 청본서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청본서가 하기가 좀 쉽지 않으면 예를 둔다 그랬죠. 둘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둘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5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7명. 제가 사고조사위원회는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랬죠. 7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자,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어디에 정해져 있다? 위험물법에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소속 소방공무원이라던가, 그러니까 5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또는 기술원. 지금 여기는 안전원이 나와 있지만 기술원 임직원도 5년. 그죠? 그리고 소속 소방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사람도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그래도 뭐 제일 포인트로 보실 건 요거죠. 요거 7명 잘 보십시오. 7명. 사고조사. 아셨죠? 요게 잘못된 거고.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거 바꿔서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몇 명인지가 보통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15번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차 기준이네요. 자체 소방대원 수 기준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금 12만에서 24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천에서 12만일 때 한 대 5인, 12에서 24일 때 다 두 대에 10인. 그죠? 아, 맞잖아. 여러분들. 24에서 48, 48 넘어갈 때 다르다 그랬잖아요. 1, 2, 3, 4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12만에서 24만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겠습니다. 17번으로 가시죠. 16번. 17번이 아니고 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장, 목조 건물 밀집,
노후불량 밀집. 우리가 이제 밀집자 들어간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해설에 가보시면, 어디가 있는지를 정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조 건물이라던가, 노후불량이라던가, 또는 위험물.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물 처리시설이 뭐 밀집한 지역, 이런 밀집 지역들이 나오고요. 공장 창고, 이건 밀집 지역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석유 공장, 뭐 산업단지. 맞습니까? 그리고 얘도 들어가 있는데 얘가 미흡한 지역이 아니고 아예 없는 지역.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이더라? 4번이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체크를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자, 우리가 또 17번 보겠습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종사명령으로 인해서 사망부상, 그러니까 사망부상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종사에 대한 내용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끝에가 손실을 입은 자. 손실을 입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생활안전활동 손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땐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 그쵸? 근데 얘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사망부상이 아니고 이것도 뭐더라? 손실. 맞나요? 네, 요거 찾는 겁니다. 의결사항.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됐습니까? 자, 18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내용. 이걸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십시오. 소방지원활동은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지장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얘가 최우선이다. 이 소방활동을 우선으로 우리는 그 이외에 소방활동 이외에 소방지원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생활안전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치활동 잘 보시라 그랬죠. 지원자가 안 들어가 있더라도 지원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19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맞나요? 낙차 이렇게 높으면 됩니까? 깊으면 됩니까? 안 되죠. 흡수 부분의 수심 최소 0.5는 돼야 된다. 그리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한 변의 사각형 또는 원형이면 한 변이거나 또는 지름이 다 몇 cm? 60cm. 그리고 4, 5, 6이라고 했잖아요. 4, 5, 6.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급수. 수동은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급수할 것? 그렇죠. 맞나요? 자동으로 급수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었죠. 자,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20번 보겠습니다.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죠? 안쪽 문자, 바깥쪽 문자, 안쪽 바탕, 바깥쪽 바탕 순서로 답하시오. 그럼 맨 안쪽은 흰색, 그리고 그 바깥쪽은 노란색, 그리고 안쪽 바탕은 붉은색. 그죠? 딸기파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파랑색, 바깥쪽은 파랑색. 그래서 흰노불파 순입니다. 흰노불파. 정답 1번이고요. 21번. 소방기본법 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또는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화재뿐만이 아니고 뭐도 들어가냐면 재난까지 들어갑니다. 재난, 재해, 그 밖에 뭐예요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활동 등을 통해 공공의 안녕 및 그죠?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 요게 이제 어디 들어가 있는 목적이냐면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더라 라고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나요? 네,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입니다.
공사업법상 다음 공사감리원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배치했을 때 연면적이 10만이 아니고 얼마예요? 20만. 그리고 지하층 포함층 수 40층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2번 특급감리원 감리원 1명 이상 배치했을 때 연면적이 3만에서 20만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경우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여기 층수가 다 지하층 포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제외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고 3번이 맞는 거고,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중급감리원, 감리원 1명 이상 배치한다. 5천 미만이 아니라고. 5천 미만은 초급이고요. 그죠? 그래서 5천에서 3만일 때 중급이더라. 5천에서 3만일 때 중급이더라. 맞습니까? 네. 자, 뭐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라 저런 것들은 한 번씩 보시고. 자, 다음 23번. 자, 요거 이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나요? 네. 거기 가보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일 대상물 중 화재 위험 작업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의 소화기, 연면적 3천 이상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의 간이 소화 장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무창층 비상경보 장치 제대로 지금 다 들어가 있죠. 4번에 가보면 지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피난 유도선이 있었나요? 없지 않았나요? 뭐만 있었어요? 얘만 있었잖아. 그치?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종류만. 자, 다음 24번째. 물본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차 나오면 20대 또는 바닥 면적 200. 그죠? 근데 연면적은 800이라 그랬죠. 그리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경납고.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왜 10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 대? 20대라는 거죠, 내 말은. 그죠? 자, 25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완공검사의 신청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동탱크 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한 후.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2번 이송취급소는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매설 시엔 매설 전. 오케이. 완공검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이나 내압시험 또는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파괴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 그렇죠. 맞습니까? 비파괴.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요게. 정답이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공검사 신청식이나 이런 문제도 제가 그냥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지 어려운 문제가 없다. 어려운 문제가 없다. 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법규 몇 회차 문제요? 6회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7회차 문제로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7회차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아셨죠? 네, 6회차도 여러분들 해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